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 오창현입니다. 오늘은 성형외과 의사들이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최근 랜선 상담 중에서 얼굴 중안부와 돌출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셨던 분을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랜선으로 상담을 받아보셨는데 어땠나요? 제가 봤을 때 딱 봐도 비대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네. 생각보다 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설명이랑 네네. CT, 엑스레이 같이 보니까 이게 비단 외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문제까지 있다 보니까 더 심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비대칭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적으로 있는 현상이거든요. 타인의 시각보다는 본인한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본인 한번 그거에 꽂히면은 엄청 마음에 스트레스도 생기고 늘 거울 볼 때 삐뚤어져 보이고 좀 심란한 경우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굴형만이 아니라 모든 미용에 관련된 수술은 본인이 주관적인 느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디자인을 할 때 항상 제일 관심 있게 보고 듣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시고 어떤 부분 때문에 불편을 느끼시는지 그거를 캐치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엑스레이 소견이 역시 좀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CT를 보니까 거울로 볼 때랑 조금 다른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죠. 내가 비대칭이 있긴 하지만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얼굴 뼈로 보니까 조금 더 돌아가 있네. 이런 느낌들을 흔히 받으실 수가 있고요. 골격 안쪽에 있는 신경선의 위치라든지 결국 우리가 디자인에 한계점이 생기는 부분들을 파악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얼굴을 잘 바꿔드리고 싶어도 신경 위치가 수술에 너무 방해가 된다면 계획은 당연히 조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포기할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환자를 직접 보고 말씀을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뼈와 살의 그 차이거든요. 바깥에 덮고 있는 살들이 두껍거나 뺀 처진 경우에도 안쪽에 있는 뼈의 모습이 바깥에 좀 덜 보이는 경우도 흔하고요. 그래서 디자인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는 자로 재고 막 특정하고 막 그런 요소가 아니라 첫 번째는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변화의 필요를 느낀 이유들, 두 번째는 실제로 엑스레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수술 범위의 한계들, 세 번째는 환자분의 뼈와 살의 균형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디자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됐을 때 우리가 좋은 결과, 좀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해왔고요. 원장님이 고생하신 게 있다고 하니까 신기하네요. 이렇게. 그럼요. 제가 25년째 수술을 해오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잘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뼈를 많이 줄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뼈를 많이 줄여 생긴 문제들이 생기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뼈와 살의 밸런스가 깨지는 것들도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는 뼈도 줄이고 살도 줄이는 노력도 하고 계속 수술이 발전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은 성형외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디자인의 규칙이나 틀 같은 게 있을까요? 수술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교합과 관련된 양악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에 이동 계획이 굉장히 정밀하게 세우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환자의 얼굴을 우리가 시뮬레이션하는 모델인데요. 이걸 어떻게 이동할 거냐에 대한 계획을 미리 3차원 모델로 모델링을 해본 겁니다. 이동하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잡는 거죠. 이런 거는 굉장히 정밀한 밀리미터, 0.1mm 단위의 계측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환자의 원하는 변화의 방향, 또 변화의 정도, 그것이 실제로 들었을 때 이 환자분한테 잘 소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들, 그다음에 연부 조직 살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편적인 수치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사의 경험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경험이란 건 좋은 경험을 통한 피드백도 있지만 부정적인 경험을 통한 피드백도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부정적인 경험, 내가 좋은 의도로 계획을 짜서 수술했는데 환자를 만족시키지 못했던 경험 같은 경우는 의사들한테는 상처죠. 그 상처는 나를 굉장히 바꾸게 되는 변화의 동력이 될 수밖에 없고요. 다음 수술할 때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디자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이 쌓인 의사들의 판단은 굉장히 정확하고 편안하고 좀 자연스러운 변화를 만든 특징들이 있습니다. 또 더 재밌는 거는 이렇게 앉았을 때 본 얼굴하고 누웠을 때 본 얼굴 모습이 사실은 차이가 생겨요. 예, 누웠을 땐 중력의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이거는 수술 굉장히 오랫동안 한 의사는 아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끔 오해를 하죠.
상담은 A라는 의사가 하고 수술은 B라는 의사가 하는 게 아니야? 라는 오해를 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랬을 때는 결국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겁니다. 앉아서 얼굴을 디자인하는 느낌과 누워서 보는 느낌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수술 전에 이미지를 의사가 얼마나 잘 머릿속에 담고 들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정확한 계측을 위해서는 어떤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겠네요. 최소한 양악수술에 있어서는요. 왜냐하면 양악술은 치아의 교합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맞지 않더라도 굉장히 큰 불편을 만들거나 턱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거든요. 양악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계측이 필요합니다. 진짜 고도의 기술이네요, 원장님. 기술과 오랜 경험이 합쳐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갈수록 결과물이 좋아지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수술이 되는 거죠. 네, 오늘 짧게나마 윤곽수술 혹은 또 양악수술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한 부분은 많지만 이게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사실 좀 복잡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짧게 최대한 좀 쉽게 설명드릴 노력했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상담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